안녕하세요.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코리 아메리카 코악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비트코인 디플로마라는 비트코인 교과서, 현재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그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서 조금 딜레이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정말 이 교과서로도 쓰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걸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뭐 구독자분들께 이거를 소개를 안 시켜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교과서로 쓰인다는 거는 엄청난, 이건 제 생각에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개개인들이 코인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의 특성. 돈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많이 나타낼수록 더 좋은 화폐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죠. 뭐 내구성, 돈은 물리적인 소멸에 강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경제에서 수용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상태로 순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돈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자산군으로 돈을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뭐 부동산이 돈이 될 수는 사실 거래성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화폐, 이런 화폐가 있어야 돼요. 내구성,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아 보입니다, 이런 내구성이죠. 균일성 또는 대체 가능성. 각 화폐 단위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20달러, 20달러, 뭐 뭐 이거 센트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균일해야 되죠. 각 화폐 단위는 정확히 같아야 되죠. 이게 달라버리면 안 돼요. 뭐 너가 갖고 있는 지폐가 뭐 20달러고 내가 갖고 있는 지폐가 21달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휴대성, 화폐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무게에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죠. 자, 작은 무게에 많은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 동전, 10원짜리 동전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녹여가지고 그만큼의 가치를 뽑아낸 그런 게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근본이제 화폐, 그리고 연준의 그런 이제 근본이제 화폐 체계가 무너지면서 그냥 화폐란 그냥 어떤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사용이 되지,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휴대를 잘 해야 되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여행 간다. 휴대성 아주 좋습니다. 인식 가능성 또는 수용 가능성입니다. 사용된 제한은 모두가 화폐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 이거는 모두가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나는 화폐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래 상대방은 화폐로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통용되는 화폐가 맞을까요? 아니죠. 인식을 일단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화폐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화폐가 발행되거나 덜 필요할수록 그 가치는 낮아질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계기, 그거 자체가 사실 이 무제한적으로 발행되는 이 화폐에 대한 모순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희소성, 준비가 됐건 아니건 내가 간다, 1, 2, 3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그 가치는 이렇게 더 낮아질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 희소성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리고 분할성이 있네요.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때 가치를 잃지 않고 똑같은 화폐로 받아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자, 똑같은 화폐로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위조 지폐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떠올랐나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걸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원장에 모든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처음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부터의 모든 거래가 지금 비트코인 원장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 부분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 화폐 및 화폐 자산. 기존 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유통 통화, 은행 예금 및 중앙은행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은 화계장부의 대변 또는 전자 항목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죠. 화폐 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있죠. 기존 화폐는 특정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폐죠. 화폐 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치를 유지합니다. 기존 화폐와 화폐 자산, 이거 혹시 개념 이해하신 분이 있나요? 기존 화폐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원화, 달러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폐 자산은 자 화폐 자산, 이거 혹시 여기 화폐 자산이란 단어를 읽고 코인이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 화폐 자산은 바로 코인, 이 가상화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가치를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죠. 뭐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코인, 뭐 정말 많죠. 정말 코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코인이 봐봐요. 레거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코인이 왜 가치가 있고 도대체 어디에 거래가 되고 뭐 때문에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자체를 의미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기존 화폐는 특정 국가에서만 활용되는 화폐입니다. 그 국가를 대표하는 화폐죠. 근데 화폐 자산, 어떤 그 코인 그리고 가상 화폐는 프로젝트입니다. 국가를 초월한 화폐 단위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생태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그리고 그 보상,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화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코인을 사용을 하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목적이 있고 거기서의 또 어떤 경제가 발생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돈을 그걸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장하고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 자체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고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을런지 모르겠네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고 열심히 한다면 코인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돈의 본질, 상품성. 추출이 어렵고 희소합니다. 가치를 보존하는 대상입니다. 금과 은은 수천 년 동안 좋은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금전적 자산. 자, 근데 여기서 금과 은,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의 금이에요. 미래의 금. 그러니까 금이란 게,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현실 세계가 있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제 집에서 그냥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 세계입니다. 그냥 지구상의 어떤 현실 세계. 거기서의 금은 골드, 광물이죠. 어떤 금을 캐고 한정적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구상의 한정적인 금이라는 어떤 그런 걸 캐는 그런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얘기해 보자고요. 비트코인 현실에서 존재하나요? 제가 만질 수 있나요, 비트코인을? 아니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존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이해하셨나요? 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실 세계가 존재하면 그 이면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 블록체인 세계는 존재한다고 왜 인정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현실 세계가 존재를 하면 블록체인 세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 세계를 인정을 못하고 레거시, 전통적인 금융 체계, 금융 세상에서만 그거를 인정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참 좀 안타깝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걸 깨우친 사람들만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을 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대표성, 금 또는 은으로 된 지폐. 각 지폐는 동등한 가치의 금속으로 교환됩니다. 근본 이제는 197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화폐 자산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서 일반 화폐가 되었습니다. 근본 이제는 1971년까지 지속됐죠. 자, 이게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를 금의 어떤 보유한 만큼의 화폐를 발행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폐지를 했죠. 예, 그 뭐 어떤 그런 이면에 있는 그런 목적 그리고 왜 근본이제를 없애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연준의 그런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100%다 밝혀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정화폐 또는 수탁화폐, 정부 독점적이며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물리적인 자산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내재 가치가 없으며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의 안정성. 디지털 화폐는 물리적인 화폐보다 더 많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이게 여기서는 교과서에서 아예 그 레거시 금융을 아예 까버렸는데, 이게 정부 정부 독점적이면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물리적인 자산을 보증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어떤 법정 화폐, 그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안정성에 따라서 내재 가치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된 돈이에요. 그냥 뭐 이 정도의 달러의 가치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진짜 이게 약속된 가치입니다. 약속된 가치. 뭔가를 보증하는 게 아니긴 하죠.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현실 세계에서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뭐 아주 의문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 희소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분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암호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전적 자산이죠. 자, 이게 자 분산 방식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신 분들 태반일 거예요 아마. 자 비트코인이라는 걸 자 0.00001개를 살 수 있거든요. 0.00001개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자, 우리가 돈을 10원, 1원 이런 옛날에 1원짜리 화폐도 있었죠. 그런 단위로 가질 수는 있어도 0.0000000 뭐 1원 뭐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나요, 저희가? 못 사죠. 비트코인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 한 개를 사는 그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0.00 몇 개를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 자체가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은 분산돼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블록체인 상에서 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비트코인 그 0.00 몇 개가 이해를 하시나요 혹시? 그렇다는 게 정말로 분산돼 있는 화폐예요. 그리고 한정적인 그 화폐고 이게 금도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뭐 누가 만들었네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만들고 뭐 별 아유 뭐 참 그 좀 답답하기도 한데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일단 오늘은 한 15페이지까지만 할까요? 영상을 정말 많이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제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디플로마 비트코인 교과서 읽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뭐 이해들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다 보면 실력들은 자연스럽게 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언제든지 떠나는 코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